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먼저 이 시간 외에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대로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거 외에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직접 스캔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만약에 스캔하게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채널 추가하시면 그 안에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종목들 많으실 거고 투자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질문 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시장 상황 분석부터 말씀드리고 본 강의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리고 고대하던 반도체 섹터의 급반등이 전반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향후 주도주가 될 만한 것들 가장 1순위 뽑아보라면 제가 반도체를 여러분들에게 매 강의 때마다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한국 증시에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도대체 어떤 섹터를 살까요? 자, 만약에 여러 가지 여러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미국이든 여러 증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하기 위함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급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지수가 제가 1차 구간으로 750포인트, 이제 바닥 구간을 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73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다시 급반등을 시작하면서 750포인트를 또 회복하는 흐름들도 우리가 오늘 확인했죠.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확실한 바닥 인식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바닥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다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진행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750포인트 탈환이 지속적으로 한 번씩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750포인트를 다시 이탈하면서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점부터 서서히 가지고 있는 현금 포지션을 주식으로 또 모아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엔비디아 외 AMD에서 AI 반도체 쪽으로 앞으로 투자를 더 많이 증액하겠다. 자,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큰 매출까지도 기대한다라는 부분이 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외에 AMD 주가가 상당히 크게 폭등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는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독점물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독점 체제에서 서서히 과점 체제 영역으로 가는 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한 호재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성능 GPU가 지금 현재 2조 정도 매출액이 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컨센 상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도 같이 한번 체크해 봅시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7%까지 빠졌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5%가 원래 넘었었죠. 자, 그러면서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또 위험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을 한껏 또 높이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자, 우리가 국제유가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관심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100달러를 넘어선다. 상당한 위기다. 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할 확률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90%까지 올라간다. 되게 중요해요. 왜? 지금까지 국제 유가가 상승 나오는 것에 따라서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들썩들썩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80달러 초반대까지 다시 빠지고 있다는 점, 조정받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장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3주 최저치예요. 그래서 90달러에서 80달러까지 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장에 지금 호재적인 부분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거 CPI. 유럽에 대한 CPI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2%대까지 추락했어요. 정확하게는 2.9%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어요? 유럽은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결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미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CPI가 2%대까지 급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뭐다?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해야 될 때다. 파월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파월이 지금 목표치로 잡고 있는 것도 2%대 CPI입니다. 근데 유럽부터 서서히 잡혀나가기 시작한다는 것도 긍정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점차 호전적으로 발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워낙에 지금 아시겠지만 고용지표가 되게 좋았었다가 지금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전적이에요. 그죠? 너무 고용시장이 막 열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야, 물가 안 잡히겠다. 지금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단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서서히 고용지표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시장에서는 뭐다? 호전적으로 받아들인다. 지금 현 시점이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가급적이면 배제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도 사실상 증시가 좀 오르고 지금 11월 달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동결로 딱 방향 잡히자마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월가 쪽에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뚝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다못해 20%대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얘기들은 월가에서의 추측일 뿐 예측입니다. 그죠? 정확한 팩트에 의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파월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CPI 2%대까지는 금리 인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만약에 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파월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배제하고 전체적인 투자, 현금 포지션을 다 쓰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신용매매를 또 쓰게 되시거나 하게 되면 또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 12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동결 좀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또 뭐라고 합니까? 생각보다 지금 갑자기 CPI가 잡혀가고 있지 않네요 라는 이야기를 또 최근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는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 한 번이라도 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국내 증시가 훨씬 더 미증시보다 하락세가 더 크게 나오는 편이죠.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불확실성을 좀 이겨내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12월 달까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로 집행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팩트처럼 받아들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바로 본 강의 들어갈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6강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강의한 지가 이제 6강째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강부터 5강까지 아직 확인을 못 해보신 분들은 지난 재방송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강 오늘 준비한 저의 주제는 반도체에 똑똑하게 투자하는 방법
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증시에서 대다수의 포지션은 반도체 부분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를 잘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섹터보다도 반도체에 대한 공부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반도체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반도체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제가 앞서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침투가 불가능한 섹터가 바로 반도체 쪽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상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치킨 게임. 자, 치킨 게임이 뭡니까? 가격 출혈 경쟁이에요.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가격에 대한 이제 출혈 경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출혈 경쟁의 무려 2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면서 경쟁사들이 모두 어떻게 됐어요? 몰락해버렸어요. 그죠? 경쟁사들이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대다수의 일본, 그죠? 중국 업체들 싹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회사는 총 3개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자, 뭡니까? 우리나라가 아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겠죠. 그래서 3개 회사가 과점 체제를 띠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으로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새로운 신규 유입자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호황이 오게 되면 그 수혜는 다 누가 입게 돼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받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과 같이 뭐 반도체 경기가 좀 꺾여서 당연히 뭐 적자 실적을 기록할 때도 있지만 다시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특성상 D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적자지만 향후에 20%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최대 호황기에서는 50%, 60%까지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게 바로 반도체 D램, 메모리 부분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지금은 딱 뭐 돈을 좀 갉아먹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지만 향후에 물론 호황과 불황이 계속 오가면서 사실 3개년 사이에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죠? 여러 가지 로봇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 해당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대표 수출 업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수출이에요. 다 수출. 내수가 거의 없습니다. 수출이에요. 수출이라는 얘기는 저는 사실 지금부터 한국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보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수출 업종에서만 찾으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저출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많고 한국의 경쟁 성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수출 쪽으로 잘 거래처들을 확보하고 있는 곳들을 투자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급격하게 출산율 저하로 정말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측면에서도 이쪽 섹터에서만큼은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수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 업종 이런 반도체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외국인이 돌아온다면 과연 어디를 살까 고민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탈한 것이 누굽니까? 외국인이요, 외국인. 제일 많이 이탈했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가리지 않고 전량 매도하면서 엄청나게 시장에서 지금 물량을 출회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외국인이 뭘 살까를 고민을 해보면 외국인 뭐 좋아해요? 첫째, 실적주. 그죠? 자, 그리고 주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산업들을 좋아해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다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그죠? 자, 실적 좋아지죠? 올해 실적은 안 좋지만 24년도부터 어떻게 돼요? D램 가격 반등해요. 이미 반등하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낸드 부분은 아직 반등을 안 했어요. 하지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지금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바닥을 확보하면 빠르게 반등 나올 여지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실적은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죠. 자, 시장에서 알아주고 있는 주도주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자 침투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외국인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외국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을 매매하게 될 것이고 그 매매하는 종목 중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당연히 있겠고 그것에 해당되는 반도체 장비 회사, 반도체 소재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팽창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투자할 때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의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려볼까요? 특징. 자,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대표적인 시클리컬 산업입니다. 자, 시클리컬이라는 말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시클리컬이 뭐야? 잘 모르겠는데 왜 영어를 쓰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자, 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시클리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경기의 호황, 불황에 따라서 똑같이 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호황과 불황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해서 그냥 경기 민감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적자와 흑자를 반복합니다. 그죠? 적자를 냈다가 갑자기 흑자로 돌아섰다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적자 실적을 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2000년대 초중반에 잠깐 봤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만큼 재고가 갑자기 쌓이고 경기가 갑자기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적자 실적까지 기록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적자와 흑자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를 투자할 때 가장 포인트 하나를 좀 짚어드리자면 경기가 호황일 때, 그러니까 최대 실적을 기록할 때 반도체를 사시면 안 되고 최저 실적을 기록할 때 반도체를 사면 굉장히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강의 다 들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주가는 6개월 정도를 선행합니다. 이것도 특징이에요.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뒤부터 서서히 좋아질 것이 예상이 돼요. 좋아진다. 6개월 뒤부터. 그러면 주가는 먼저 선반영합니다. 먼저 올라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좋아질 것을 지금 현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3분기 실적이 엄청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딱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빠릅니다. 예. 반도체 종목들은 상당히 빠르게 시장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업황이 불황일 때 투자하면 반드시 돈 번다. 그리고 수치가 최고조일 때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큰 손실로 이어진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생각해 보시면 재작년에 엄청난 2020년, 21년 붐불 때 그때 삼성전자 실적 엄청 좋았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딱 고점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수치가 최고조일 때 투자하면 안 된다. 왜? 반도체이기 때문에.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반도체 투자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반도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들이 있겠고 이것을 제외하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소부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소재, 부품, 장비. 그죠? 소부장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반도체 소재를 사야 될지, 부품을 사야 될지, 장비를 사야 될지 헷갈려요. 그죠? 헷갈리실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지? 지금 왜 장비주만 올라가는 거지? 왜 소재주는 왜 잘 안 올라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동진이 쌤이 캠은 왜 안 올라갈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 중에서 이제 포함할 때 보통 장비와 부품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거의 비슷한 맥락을 띠면서 움직입니다. 자, 반도체 소재는 장비 쪽과는 조금 멀리 움직여요. 자, 뭐냐? 예를 들어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소재라는 거는 반도체를 생산할 때 필요한 소재죠.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한창 좋을 때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재가 바로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투입되겠죠. 그래서 그때가 최고 실적 피크예요. 자, 반면에 이 장비라는 건 어때요? 경기가 한참 안 좋아지다가 이제 다시 좀 좋아질 것 같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투자를 집행하죠. 자, 지금도 HBM이 좋아질 것 같으니 내년도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HBM 관련된 거는 증설을 하자라는 걸로 지금 압축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HBM 장비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다가 지금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뭐예요? 장비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당연히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럼 뭐부터 늘려야 돼요? 공장 늘려야 돼요. 공장. 그죠? 공장 늘릴 때 생각해 보세요. 공장만 뚝 지어내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공장을 딱 짓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장비가 우선시해서 들어가야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반도체 공장이 완공되기 1년 전부터, 길게는 2년 전부터 발주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같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분기별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 지금에서라도 빨리 반도체 장비주 잡아야겠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반도체 소재주를 지금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반도체 공장 증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장비가 먼저 들어가니까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비주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장비주를 살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소재주를 삼으로써 다음 패러다임을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흐름, 다음의 급등의 흐름을 우리가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숙지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고 있는 반도체 전망이 밝은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이 서서히 반등 나오기 시작했죠. 자, 적자폭을 메우는 것도 실적의 반등입니다. 그죠?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뭐라고 했죠? D램. 그죠? 여기 나오는 D램에 대한 재고가 서서히 감소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야기한 거 들어보셨어요? D램 가격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상하겠다. 앞으로 추후에 지속적으로 인상할게요. 고정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 인상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뚝뚝뚝뚝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투성이었던 이 낸드, SK 하이닉스가 낸드 부분을 딱 인수하자마자 그때부터 정말 공교롭게도 낸드 지금 시황이 굉장히 크게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자, 어찌됐건 간에 이 낸드 가격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폭을 좁혀나가고 있다. 자, 즉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반등 추세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HBM 성장성 입증,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HBM, 뭐 말해서 뭐합니까?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AMD. 자, 지금 과점 체제가 점점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HBM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입증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돈 없는 와중에도 뭐다? HBM은 공장 증설하겠다. 하다못해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현재 캐파의 2.5배 수준으로 더 늘리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죠. 자, 정말 기업가들과 이런 경영인들은 정말 이런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동물적으로 감각을 알아요. 자, 그들이 HBM을 지금 딱 낙인 찍었습니다. 이것만큼 계속 올라간다. 왜? 아까 말씀드린 AI, 로봇, 뭐 예를 들어 뭐 6G도 마찬가지고 막 위성통신, 우주산업, 그 어떤 것도, 그렇죠? 이 모든 게 자율주행 다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AI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AI 반도체에 같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HBM입니다, HBM. 그래서 이 산업은 지금 당장 죽기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2026년까지 아직도 상당한 지금 공급보다도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결론적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이유가 뭐예요? 외국 대비 저렴한 PER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반도체 기업들 보세요. 뭐 대만 쪽도 보시고 미국 쪽도 보시면 지금 대다수가 몇 배예요? 20배, 20배. 20배 정도는 오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PER 밸류를 보게 되면 겨우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 실적 기준이에요. 되게 싸죠. 그죠? 반도체 중에서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이제 호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13배에 달하는
이 밸류로 이 종목을 매수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사실상 굉장히 저는 반도체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주가가 20% 올라간다. 그러면 실제로 그만큼 반도체 경기가 이제 호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은 5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유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을 잘만 공략하게 된다면 그중에서도 실적이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것들을 잘만 꼽아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50% 이상,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내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못 갔었던 주된 이유는 뭘까요? 자, 반도체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공감하시죠? 반도체가 도대체 어디가 바닥이야? 디램 가격이 계속 빠지는데 그때까지 이제 좀 고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 소진이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스탠스에 대해서 당연히 외국인들조차도 긍정적으로 입장을 피력합니다. 지금 현재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레포트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TP라고 해서 이제 목표가죠. 목표가가 지금 평균적으로 9만 원 이상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최소 9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만큼 현재보다도 오히려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최근에 이제 커버하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가만 못 갔어요. 그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정말 다만 주가만 못 갔을 뿐인데 지금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강의 중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부터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외에도,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1시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수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지만 사실 시간적인 부분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도와드리는데요.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또 따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직접 스캔하게 되시면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채널톡 추가하시면 거기에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강의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다? 노란 톡방.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샵 3772로 참여해 주시거나 스마트폰 QR코드로 직접 꼭 스캔을 해주셔서 아직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외에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가면서 이 어려운 시장 그리고 반등 나오는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로 매매할지 그것에 대한 힌트 강력하게 얻고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램 및 낸드 가격 추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표만 보자고요. 결론적으로는 7월 달 이후부터 계속 저점을 다지다가 계속 이제 반등하는 시그널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팩트를 체크해 드리고자 이 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7월 저점 이후 모두 서서히 반등 체계를 나서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들 좀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비슷합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차세대 HBM에 진검승부한다. 내년 주분 이미 완판됐다. 사실상 26년까지 거의 완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공장 증설 물량을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이 26년까지 사실상 완판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HBM 시장 점유율 어떻게 되죠?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예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10% 정도가 됩니다. 자, 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앞섰어요. 물론 이제 삼성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HBM이 생각보다 단기간 굉장히 폭발적으로 팽창할 것이다. 빅뱅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하이닉스 혼자서만 생산했다라고 한다면 이 단일 기업 하나로서는 시장을 갑자기 크게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도 늘려, 삼성전자도 늘려, 마이크론도 같이 늘리겠죠. 이런 시점에서는 굉장히 단기간 공격적인 투자 증설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빠르게 공급이 되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HBM 관련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얘도 달고 얘도 달라고 그러고 얘도 달라고 그러고 얘도 달라고 해요. 그러면 가격을
높이겠죠. 지금 당장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게 100대밖에 없는데 다 달래요, 100대를. 그러면 가격을 한번 경쟁을 한번 시켜보는 거.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HBM 관련된 종목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HBM 공급 물량을 어떻게 한다? 2.5배까지 늘리겠다. 물량 공세하겠다. 결론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비슷합니다. 내년은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고성능 GPU, HBM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고성능 GPU 시장에 앞다퉈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나 HBM 수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하이닉스 뭐 이런 곳들에서의 경쟁 체제로 인해서 생각보다 빠른 이런 성장 모멘텀을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점 체제가 아니라 과점 체제로 가게 되면 시장이 이때서야 부랴부랴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자, 사실 ASML도 있지만 EUV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쪽에서 지금 그 시장이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연평균 뭐 20%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EUV 장비를 얘네 혼자서만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점 체제예요. 시장을 빠르게 내가 공격적인 증설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증설 자체를 안 해요. 근데 HBM은 좀 다릅니다. AI 반도체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과점 체제에서 공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투자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단기간 24년, 25년에 되게 빨리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반도체 종목별 특징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미반도체, 뭐 PSK 홀딩스,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등등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동안 강의를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좀 괜찮은 것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만 아주 간단하게 살펴드리는 거예요. 자, HBM 장비 기업이죠. 한미반도체. 근데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곽동신 부회장이 지분 매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자, 곽동신 부회장이 언제 산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요. 계속 삽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는 믿고서 경영진과 함께 대표이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투자구나. 우리 기억하죠? 전 강의 그러니까 최대주주 측과 동행하는 기업일수록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이번 급락장에서도 또 지분 매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쫙 올라가 버리는 이런 패턴들이 좀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보통 HBM 장비 기업들이 좀 올라갈 때 대장주로서 딱 탑픽주로 확 올라가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움직임이 물론 아래로 빠질 때에도 10%씩 빠지기도 하지만 위로 오를 때에도 10%, 20%씩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차트 한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이고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 투자 증가에 전공정 장비 업체들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탑픽주 개념으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가 전공정 장비 중에 가장 아주 자주 나오는 이런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 기업이에요. 자, 기관의 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 요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전공정 장비 업체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장주 측면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언제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내후년도는 더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6개월 선행 지표를 봤을 때 언제부터 내년도에는 상당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만 몇 종목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매매 전략에 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한미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제가 차트를 볼 때 유일하게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막 뭐 45일선부터 시작해서 8일선 뭐 여러 가지 만들어서 막 차트 막 그려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텐데 자,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 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종목마다 자, 차트가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이 딱 있습니다. 딱 그 부분에서 딱 수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종목도 보세요. 항상 빠질 때를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보세요. 급락할 때. 쭉 하락하죠. 여기서 반등 나왔죠. 그죠? 다시 또 급락하다가
여기서 반등 나왔죠. 여기서 또 떨어지다가 여기서 반등 나왔죠. 어디예요? 이 초록색 선은 어디입니까? 이 초록색 선, 61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한미반도체라는 종목 특징은 뭐냐면 61선에서 수렴, 그러니까 61선에서 61선까지 빠졌을 때 그때부터 매수 시기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종목마다 이런 이평선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의 이평선 가지고서 뭔가 이게 법칙인 것처럼 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61선 지지라인을 확인되는 시기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뭐다? 한미반도체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자, 이게 이렇게 지금 제가 위아래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인데 여기서 이제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매번 시도를 했지만 계속 빠졌어요. 그죠? 이쪽에서도 빠졌고 이쪽도 안 돼, 이쪽도 안 돼, 이쪽도 안 돼. 계속. 근데 만약에 볼린저 밴드를 딱 돌파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도 오히려 추가적으로 쭉 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반대로 볼린저 하단선까지 다시 한번 빠지게 된다면 그때를 잘 기다렸다가 저점 분할 매수하는 것도 상당한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익 IPS 종목인데요. 자, 이거는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지금 보시면 계속 저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나가죠, 서서히. 그죠? 쭉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제가 전형적으로 추세에 따라서 매매하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나가는 종목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근데 많이 안 움직였어요. 이 박스권에서 정말 한 20% 선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만 원 라인까지 다시 한번 빠지게 된다면 이때부터 매수가 가능한, 중기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좀 진행을 좀 해보겠고요. 자,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 기업 분석, 차트랑 수급 이런 것들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줄기 빛이 될 만한 스타 종목을 일주일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3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슈팅스타 종목 일주일 체험권 모두에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잘 극복해서 여러분들 잘 그렇게 매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HTS 강의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HTS 강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스탠딩 강의가 상당히 많이 길어져서 HTS 강의는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뷰티 스킨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뷰티 스킨 같은 경우는 사실 7월 달에 이제 상장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갑자기 좀 바닥을 다지고서 장중에 29%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11% 정도의 이제 상승을 좀 이어갔었던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을 다지고서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자, 지금 현재 11월 달에 가장 강력한 중국의 이벤트가 하나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뭐죠? 11월 11일
광군절이죠, 광군절. 그래서 광군절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최근에 올해 시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정말 신규 상장주들이 돌아가면서 랠리를 한 번씩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면모들을 많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테마주들을 공략하실 때에는 이러한 속성들을 잘 파악하시고 그것에 해당되는 종목을 뽑아내시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뷰티 스킨 종목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도 사실 밑꼬리 달고 이쁘게 지금 올라온 모습인데 이러한 캔들 모습을 잘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추후에 재료를 받아서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장대 한번 크게 올려주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뷰티 스킨 같은 경우는 뭐 실적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780억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군절 행사가 지금 중간에 껴있다는 점. 그리고 연내 발표를 좀 했지만 연내 시진핑 방안이 확정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한 급등 랠리가 또 펼쳐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1월 달부터 어떻게 됩니까? 단체 관광객 이슈가 다시 시작을 됐습니다.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수혜주들을 찾기 지금 굉장히 바쁠 텐데 물론 이제 클리오, 본능,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 상장주들이 한 번씩 급등 랠리가 나오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뷰티 스킨 관심 종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효성 TNC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일봉으로 제가 한번 짧게 한번 확인해 드리면 확실히 10월 달에 저점을 뭐 확인한 것 같은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나가면서 상당히 지금 좋은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가 뭐겠어요?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스판덱스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이제 효성 TNC라는 종목을 떠올리게 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지금 수급 악화가 진행되면서 사실 굉장히 크게 실적이 좋아졌다가 확 이제 급감을 하는 패턴대로 많이 움직였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자, 2021년도 실적 보시면 야, 이게 지금 실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텐데 자, 기존의 2020년이랑 비교를 좀 해보면 5조 1천억에 영업이익 2,600억 정도가 나왔었던 회사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아니, 다음 해에 갑자기 매출이 8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무려 1조 4천억까지 늘어납니다. 자, 영업이익이 5% 정도 나왔었던 회사가 자그마치 16%로 급증을 해요. 이때 스판덱스의 호황을 엄청나게 띄면서 결론적으로는 3년 동안에 가장 큰 호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로 어떻게 돼요? 보통 엄청난 호황을 딱 불러일으킨 다음에는 2, 3년 정도 쉬는 구간이 항상 발생해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후부터 2022년도 실적이 급감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도 생각보다 빠르게 2023년도부터 정상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국제유가에 대한 상승 이런 수혜주 개념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거라 보입니다. 자, 어쨌든 2024년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 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1년도에 이렇게 호황이었던 게 24년도부터 서서히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토대로 접근을 해봐도 되는 종목이죠. 자, 내년도 당기 순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2천억 조금 넘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만 자, 지금 현재 효성 TNC의 PER을 따져봤을 때 내년 실적 기준으로 7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죠. 우리가 10배 정도를 보수적으로 책정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약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테마주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실 만한 종목이라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자,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테마주들을 매매할 때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렸나요? 자, 특징주 띄고 여러분들 이스트 소프트를 입력하게 될 경우 관련된 테마로 어떤 것들로 급등한 적이 있었는지 그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주가 나올 만큼
이 정도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시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자, 이스트 소프트 올해 이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급등 나온 것들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뭐 MS에서 뭐 365 클라우드 사용 추진을 한다, 뭐 AI 탑재 윈도우를 출시한다, 관련된 삼성과 AI가 엮이면 또 이스트 소프트가 급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11월 7일 달에 11월 7일이죠. 11월 7일에 삼성에서 AI 포럼이 있어요. 자, 그러면 AI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주 관점으로 이스트 소프트가 또 한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유의미한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는 것들, 여기서 이제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부분들이 연출이 되면 상승 추세 딱 보면 우리 느낌 오잖아요. 여기 테마주 관점으로 여기 부각시키려나 보다라는 거를 빠르게 간파하시고 이스트 소프트를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11월 7일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리아나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코리아나도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뷰티 스킨 종목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리아나가 워낙에 차트가 이뻐서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점에서 딱 이게 뭐예요? 재료 딱 기다려보는 차트거든요. 자, 최근에 거래량도 한번 터졌었죠. 2번이나 터졌네요. 2번이나 터졌었고 대량 거래량을 추세를만 딱 잡고서 절대로 하락시키지 않고 밑꼬리 달고 계속 올라오는 패턴대로 추세 딱 유지만 시켜주는 거. 이거 뭡니까? 야, 재료만 딱 등장해봐라. 이 종목 바로 급등시켜버릴 테니까. 어떻게 보면 세력의 의도가 좀 묻어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코리아나도 실적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실적 좋은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화장품 종목 중에서 뭐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한국콜마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이런 광군절 행사에서는 보통 테마주들이 더 들썩들썩합니다.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뷰티 스킨 이런 것들, 코리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사실 광군절 같은 경우도 11월 11일이니까 지금 한 9일 정도 남아있는 이벤트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보실 만한 이벤트가 아닐까 싶어서 관심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4종목,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또 접근해 볼 만한 이런 재료주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린 만큼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이 하나, 둘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문자로 샵 3772 이수범 제 이름 3글자 남겨주시면 노란 톡방 초대해드릴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나는 문자 보낼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 QR코드로 직접 스캔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채널톡 추가하시면 거기에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어려운 시장 그리고 반등 나오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정확하게 힌트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시 30분에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테마와 재료주들이 오늘 좀 핫할지에 대해서도 제가 짚어드리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투자 정보로 수익까지 잘 연결을 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실시간으로 같이 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